먼저 이제까지 지금 대선 한복판에서 한국 정치의 개혁 문제가 이렇게 큰 화두가 되는 것은 아직까지 이제까지의 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근본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이제까지 실패한 정치개혁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국회에만 맡기지 마라. 국회에만 맡겼기 때문에 안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에게만 맡기지 마라. 이 얘기는 국민의 힘을 빌려라 라는 식으로 이해됩니다. 두 번째는 승자 독식의 현행 선거제도 개혁 없이 정치 개혁은 불가능하다. 이 두 가지가 이제까지 정치 개혁의 실패한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독일식 정당연구 비례대표제를 비롯해서 국민의 지지에 정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그런 선거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비례대표의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 하거나 국회의원 정수를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부차적인 사항이고 이런 논의 속에서 함께 다뤄지고 합의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합의되는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실행할 방법 없이 방안만 제시하는 것은 숟가락 주지 않고 그냥 밥하고 국만 주는 노예인하고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새롭게 뽑히는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 1년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후보들이 합의하고 후보 단일화의 공동 공약으로 내세운다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제도 저는 한 가지만 부여 설명드리면은 이제까지 좋은 의견들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치개혁의 진전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못함으로써 격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까지 역대 개혁 의지를 가진 대통령도 있었지만 정치권만 쳐다봤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야권에서 전국교체 성공하더라도 국회는 여소야대가 아마 될 전망입니다. 그 여소야대 국회에서 어떻게 좋은 정치개혁 방안을 발전시킬 것인가. 결국 국민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통령이 된 뒤에 갑자기 국민투표 하겠다 그러면 아마 또 난리가 날 거예요. 과거에 경험했습니다만 미리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1년 내에 국회의원 국민투표를 해서 정치제도 개혁 방안을 국민의 뜻을 물어서 그것을 국회에 회부하겠다. 이 방법은 과거 97년도에 뉴질랜드에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독일식 정당연구 비례대표제로 바꾸면서 썼던 방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 재작년에 끝난 영국 총선에서 현행 영국의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당시 총선에서 선거 후 1년 이내 그래서 작년 5월 5일에 국민투표에 붙였던 이런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까지 우리가 함께 책임있게 제시해야만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개혁 방안이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 또 한 번 더 실망하는 그런 정치개혁 실패 역사를 연장하는 게 연장의 역사에 결국을 짓는 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MF 때 국회 숫자 줄였습니다. 정치 더 나아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숫자 늘린다고 해서 정치 더 나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를 줄인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늘린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 늘리고 줄이는 것은 정치 개혁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어떻게 늘어났는지 모른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때 숫자 늘어난 거는 우리 당시에 우리 성호찬 의원께서 활동도 하시는 참여연대는 시민사회단체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은 한 명도 안 늘리고 비례대표만 늘려서 지금의 숫자가 되었는데 저는 실제로 국민들의 마음은 100명 줄이는 걸로 국민들의 마음을 완곡하게 표현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마음은 100명이 뭡니까? 절반을 줄여야죠. 때로는 저거 다 없애버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달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달해 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국민들의 생각하고 국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이제 국민들의 생각을 그대로 국회가 대변하고 있으면 그게 100명이든 500명이든 숫자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보니까 온갖 국회는 다 누르고서 실제로 보면 국민들의 생각하고 전 반대로 자꾸 나가니까 국민들이 불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숫자를 줄이면은 국민들의 생각으로 돌아오느냐? 그렇게만 되면 줄여야죠. 근데 그게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많다. 저는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00번 옳다. 그게 제1의 원칙이 되는 다 생각합니다. 문제는 국회의원의 혹은 정치권의 가장 큰 불신받고 있는 정치권의 가장 큰 기득권은 뭐냐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숫자입니까? 저는 막대기만보다도 쉽게 당선되는 그 선거제도가 가장 큰 기득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쉽게 당선,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2004년도 부산에서 부산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에게 표를 던진 사람은 52%였습니다. 그러나 한 표로도 많으면 당선되는 이 소선거구 현재 제도 때문에 다수대표제도 때문에 의석은 93%를 한나라당이 가져갔습니다. 2008년에는 52%를 놓고 54%를 놓고 94%를 가져갔고요. 2012년에는 46%를 득표하고서 표를 던진 사람은 46%만 마음을 줬는데 의석은 지금 88%를 가져갔습니다. 새누리당이. 이렇게 되니까 쉽게 당선되니까 아무나 홍천하고 왜 홍천에도 당선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 지역에서는 그 패권을 믿기로 해가지고 보수 정치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거기서 부패 정치, 근거 정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참 큰 기득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 60%가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데 국회 안에서는 이라크 파병 반대하는 사람이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비정규 철폐하라고 70%가 외치고 있는데 비정규직 차별을 갖다가 완화하는 법안을 내놓으면 10%, 15%만 찬성하는 민심, 국민들에게 의해서 뽑히긴 했지만 민심과 반대되는 좀 괴리가 있는 그런 국회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니까 그런 바에 차라리 없어져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 없애는 게 답이냐, 줄이는 게 답이냐. 제가 지금 한 조사를 보니까요. 현행 선거제도화에서 지역구 의원을 갖다가 100명을 줄이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 법은 인구 하한선, 선거구 인구가 많은 것과 적은 것은 1대3을 넘지 못하도록 법원의 판결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 상한선이 60만 명이 되고 하한선이 20만 명이 됩니다. 지금은 10만, 30만인데 이 3대의 원칙을 지키면서 100명을 갖다가 지역구 100명을 줄이게 되면은 현역 의원이 246명에서 93명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산 지역구가 지금 18명인데 10명으로 줄입니다. 지역구 100명을 줄이게 됩니다. 광주는 8명이 4명, 제주도는 3명이 1명을 주는데 부산에서 지금 18명 뽑았기 때문에 그나마 문재인 후보나 조경태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부산에서 10명 뽑아보십시오. 새누리당이 100% 차지합니다. 제가 볼 때는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은 저는 숫자 줄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줄이냐의 문제인데 정말 우리 안철수 캠프에서 그 줄인 데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자칫 잘못하면은 양당 독과점 제도, 우리가 타파하려고 하는 양당 독과점 제도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 강원도 9명에서 5명을 줄이면 누가 당선되겠습니까? 정치 시민이 당선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거대 정당 아니면 당선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정확히 봐야 된다. 모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지 염소목에 방울을 달면 안 됩니다. 염소 잃어버릴까? 안 돼. 현실을 우리가 냉정히 볼 때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하게 되는, 추가로 하게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못하는 또 많은 분들이 또 사실 계십니다. 정당 후보제도는 2006년도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정당 후보금을 각 당이 얼마를 받았는가 보니까 한나라당이 17억을 받았고요. 열린우리당이 2억을 받았고요. 민주노동당이 26억을 받았습니다. 정당 후보금제 폐지가 좀 누가 가장 손해 봤습니다. 민주노동당입니다. 한나라당이 아닙니다. 그거는 2005년도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정치개혁에 있어서 좀 잘 봐야 될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되고요. 1967년 제17대 선거에서 정수가 175명이었습니다. 제8대 선거인 1971년에는 204명이었습니다. 숫자는 지금 우리가 줄이고자 주장되는 숫자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때 정치인들이 더 기득권이 적었느냐, 특권이 없었느냐, 정치를 더 뺏겨냈느냐, 정반대였을 겁니다. 그래서 숫자는 숫자대로 필요하다면 추려야죠. 그러나 숫자에만 의존하는 문제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거제도를 그대로 이대로 유지하는 속에서 숫자를 줄이게 되면 우리는 제3공화국으로 갈 것이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더 핵심은 선거제도이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드립니다. 심상정 후보님이 이런 정치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치 대전환을 위한 국민회의를 양 후보 측과 또 오랫동안 이 정치개혁을 주장해왔던 진보정치 세력들 그리고 또 시민사회가 함께 구성해서 논의를 빨리 진척시키자라고 제안을 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후보 단일화까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놓인 시간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서로 논의하고 합의해야 될 사안에 비해서는 그렇게 넉넉한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핵심적인 문제 나중에 얘기해도 되는 문제는 나중에 넘기고 다만 어찌 보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정치개혁 논의는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국회 믿습니까? 제가 국회에 있어서 무소속 침해 있는 말씀이지만은 저도 별로 안 믿습니다. 거기서 현행선거제도로 당선된 사람이 자기를 당선시킨 선거제도를 고치겠습니까? 별로 믿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도 같은 대통령 선거 같은 이런 이 과정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국민들에게는 찬스입니다. 찬스. 그래서 이 시기에 뭔가 합의의 진전, 논의의 진전 이런 것들이 그러면 실천 가능성, 실현 가능성 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너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사실 그렇게 이해하기가 다르지 않으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민한 단일화 경쟁 국면이긴 하지만 이 정치개혁 이슈를 단일화 경쟁 국면의 상호 관리용으로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책임있게 논의하는 장으로 빨리 이렇게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박수는 멀잖아. 보도를 보니까 그 풍선에다가 삐라를 잔뜩 달아가지고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삐라를 삼성그룹에다가 뿌리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는 귀순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품으로 귀순하라.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해라. 대한민국의 법률을 존중한다고 약속해라. 이겁니다. 삼성에게 저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계속 영리활동을 하고 싶다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존중하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킬 것을 저는 강력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분이 당선이 되든 새로 대통령이 되는 분은 삼성그룹이 기술하지 않을 시, 즉 헌정 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시, 헌법과 법률을 갖다가 함부로 이렇게 무시하고 자기 경제 권력으로 이렇게 훼손할 경우에 삼성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돈을 못 벌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즉 경제민주화는 시장에 넘어간 권력을 다시 국민의 품으로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